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죠. 저는 투병 중인 형님의 병문안을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님이 힘없이 웃으며 저를 반기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깡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는 형님의 손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동서가 와줬구나.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동서도 참 사람 좋아.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제 시댁 가서 제가 싹 다 뒤집어 놓고 왔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동서, 날 위해서 그러지 마.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좋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형님, 저는 끝까지 형님 편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형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스쳐가 분노가 일었죠. 아주버님은 또 어떻고요? 그렇게 사람 좋은 모습을 하더니 결국 형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동서,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말해도 될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무슨 부탁인데요? 형님,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 이쪽 주소로 옮겨줄 수 있겠어? 부탁해. 혼자 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거라면 들어줄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이 어딜 간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 하시는데요? 병원에는 다 이야기해놨어. 근데 혼자 가려니 엄두가 안 났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서 그래. 동서한테 부탁 좀 할게. 저를 보며 힘없이 웃는 형님을 보니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마구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형님이 하나 있어요. 형님은 볼 때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한 사람이었죠. 그도 그럴 게 형님은 모두에게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대놓고 무시하곤 했었죠. 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형님에게만 일을 시키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성질을 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럴 때면 저는 형님의 일거리를 뺏어서 제가 대신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원래 하는 일이라며 저를 말렸었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독할 정도로 형님을 구박하셨어요. 제 두 눈으로 시어머니가 형님을 구박하시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죠.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어요. 너는 얘가 살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청소를 이 모양으로 하니?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져 죽겠다. 내가 이 나이에 청소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겠어?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닦는다고 닦았는데 얼른 다시 닦을게요. 너는 진짜 어디 모자란 거 아니냐?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이러고도 네가 주부야? 살림을 하는 주부냐고? 어머님,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세요? 제가 보기엔 집 엄청 깨끗한데요? 형님만큼 집안일 잘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니, 네가 네 형님을 몰라서 그런다. 제가 얼마나 집안일을 못하는데. 네가 가끔 보니까 그렇지. 시어머니는 말을 얼버무리며 성질을 내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이 떨어졌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시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사실 형님은 집안일을 엄청 잘하셨어요. 청소면 청소,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었죠. 정리를 또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형님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따로 물어볼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형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하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형님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었죠. 형님은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조부모 손에 자랐다고 해요. 고작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는 형님을 무시하고 홀대하기 일쑤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가 엄마가 없어서 살림을 제대로 못 배운 거지 뭐. 이래서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볼 땐 형님 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형님만큼 잘 배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나는 큰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야. 제가 듣기에 어머니가 자꾸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넌 좋겠다. 네 동서가 널 감싸고 돌아서.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어머님, 말씀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너희 둘이 똘똘 뭉쳐서 시어머니 하나 바보로 만들고 있는데? 동서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님.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네? 화 푸세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난 괜찮아.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가 자꾸 엄마 타령을 할 때면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형님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걸 자꾸 형님 탓으로 모는 모습이 불편했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이 왜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어머님이 이상한 걸로 트집 잡는 것 같은데 형님은 안 억울하세요? 형님도 아니다 싶은 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마세요. 동서, 내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님이 좀 냉정하시고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어쩌겠어. 내가 잘하다 보면 어머님도 마음의 문을 여시겠지. 형님이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요. 형님, 어머님이 하는 말 다 듣지 마세요. 형님이 진짜 집안일을 못해서 이러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내 생각해주는 건 동서밖에 없다. 힘이 나. 근데 동서, 나는 남편만 있으면 괜찮아. 나는 남편 하나 보고 이 집에서 버티는 거야.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엄마 들먹이면서 모진 말씀하실 땐 화내세요.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형님. 알았어, 동서. 노력해볼게. 정말 고마워. 저는 형님이 이해가 안 됐지만 한편으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아주버님은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잘 챙겨주고 다정한 성격이었죠.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형님을 설득하는 걸 관뒀어요. 형님의 말에 반박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이 그렇게 말한다 한들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형님은 제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불편했죠. 그렇지만 형님의 말에 더는 말을 붙이기 힘들었어요. 사실 형님네가 따로 살면 제가 형님을 덜 신경 쓸 텐데 형님네가 시댁의 합가에 함께 사는 상황이라 더 마음이 안 좋았죠. 사실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때부터 형님네가 어머님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거든요. 형님이 어머님을 살뜰히 챙겼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시어머니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먼저 합가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형님을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부려먹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 자신이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선뜻 합가를 하자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형님은 주저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형님은 타인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신혼 초부터 저를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소화기관이 약해 잘 체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시댁에 갔다고 체한 거 있죠. 동서, 내가 손 좀 한번 볼게. 심하게 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약을 몇 개 사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형님, 죄송해요. 식사 준비하는 것도 바쁠 텐데 제가 거들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이 뭘 거들어. 동서, 몸 따뜻하게 하고 누워있어. 이불 더 가져다 줄게. 약 금방 사올게. 알았지? 형님, 괜찮아요. 한숨 자면 좀 나아지겠죠. 아니야, 내가 좋은 약을 알고 있어. 그거 먹으면 한결 속이 편해질 거야. 형님은 남편보다 더 저를 챙겨주셨어요. 약도 사다 주시고 하루 종일 제 손과 발을 주물러 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형님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제 상태를 물어봐 주시더군요. 형님은 결혼 전에 간호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픈 사람을 돌보는 법이 익숙하신 것 같았어요. 말투도 항상 상냥하셨고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은 아이를 낳으면서 전업주부가 되셨어요. 주부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형님은 그걸 다 해내는 분이었죠. 그런 형님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어요. 시댁에서 돌아오면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형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어머님 이해가 안 돼. 어머님 아플 때 형님이 옆에서 다 간호한 거 아니야? 근데 형님한테 어떻게 그래? 나도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어머니 딴엔 속상한 게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형님한테 뭐라고 하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도 너무해. 나도 어머니 몇 번이나 말렸지. 근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셔. 나도 당할 수가 없다니까. 저나 남편이나 형님을 구박하는 것을 그만두시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만 듣는 척을 하고 금세 이전으로 돌아오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님만 그렇게 형님 구박 안 했어도 형님은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텐데 왜 그러시는 줄 모르겠어. 형수님을 조금만 이해해 주셔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쉽네. 당신도 시댁 갈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 좀 해봐. 형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알았어. 나도 어머니한테 말은 해볼게. 그래도 어머니가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나도 할 말은 없어.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말해야 해? 우리 없을 땐 얼마나 더 하시겠어. 남편의 이런 중립적인 태도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만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했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너무한 건 맞지만 둘 사이에 저희가 끼어들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형님이 걱정된다는 의견은 동의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보면 남편과 이런 부분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남편이랑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지금은 작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와 성격이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사이가 좋은 편이었죠. 저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데 강단 있고 불같은 성격이라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서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나는 형님처럼 못 살아. 어머님은 진짜 복 받으신 거야. 세상에 형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당연하지. 형수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지만 나도 가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가끔씩? 아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야. 형님한테 미안해해야 한다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래도 아주버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형님은 아주버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다행이네. 나도 우리 형이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해. 그건 나도 그래. 아주버님만 없었으면 내 마음이 더 불편했을 거야.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님 말대로 아주버님만 있다면 형님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계속 마음은 쓰였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애써 형님을 잊고 생활하자 마음먹었어요. 시댁에 다녀오면 오래 불편한 마음이 남았지만 그걸 잊으려고 평소보다 몇 배는 일을 열심히 해야 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믿을 수 없었죠.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했던 형님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정말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운 게 맞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남편은 맞다는 말만 하더군요. 형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 8살이나 어린 직원이래. 대체 우리 형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그게 정말이야? 진짜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이미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시더라.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버님은 정말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믿었던 아주버님까지 형님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생각을 하니 화를 넘어서 어이가 없더군요. 당장 형님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락을 받는 것도 힘들어하실 것 같아 도저히 연락을 할 수 없었죠. 대신 저는 형님에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문자만 남겨뒀어요. 형님은 제 문자를 못 보신 건지 아니면 제 얼굴도 보기 싫은 건지 그 후로 며칠째 연락이 없더군요. 걱정이 되더군요. 형님이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는 게 아닐까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죠. 그렇게 형님을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형수님, 암에 걸리셨대. 짐 싸서 나가셨는데 알고 보니 병원으로 가신다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형님이 병원에 있다고? 남편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형님이 너무 걱정돼 당장 병원에 가보고 싶었어요. 형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형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 상황에 힘들 조카들이 걱정되더군요. 조카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조카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형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여보, 형님이 아주버님한테도 어디 병원으로 간다는 말 없었대? 형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안 그래도 형 보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누군가는 형님이 어디에 입원해 계신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형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한테는 연락하실 거야. 전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저는 형님의 상태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형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착잡한 심정이었죠. 형님의 병원만 알게 된다면 바로 달려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혼자 병원에 가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믿었던 시댁 식구들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속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속이 탔죠. 그러던 중 저는 시댁의 만행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충격적인 일은 왜 연이어 이렇게 오는 건지 속이 정말 답답했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먼저 이혼을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아픈 와중에 시댁 식구들은 이혼부터 하라며 난리를 친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남편도 저와 비슷했죠.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야겠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보,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천천히 생각해보자. 뭘 생각해? 당신은 이걸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 있어? 여보, 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가봤자 형수님도 없는데. 앞장서. 난 당장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얼굴 봐야겠으니까.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앞장섰어요. 저희 부부는 밤에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어찌나 우라통이 터지던지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몰라도 어떻게 아주버님이 이럴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 않았죠. 저는 한바탕 말을 쏟아낼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앞에 섰어요. 어머님, 아주버님, 좀 나와보세요. 저랑 남편 왔어요. 너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내일 출근할 텐데 왜 여길 왔어?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님 아플 때 간호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 소리 할 거면 가라. 밤에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 너도 어서 가. 그래야 출근하지. 형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두 분이 어떻게 형님한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두 분, 이러고도 사람이에요? 어머, 얘가 왜 이래?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주 오냐 하니까 지 시어머니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머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벽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죠. 시어머니 옆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아주버님을 보니 더 열이 올랐어요. 그렇게 다정한 남편, 아빠인 척하더니 결국 하는 짓이 8살 어린 직원이랑 바람 피우는 거라니.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쳤죠.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머, 작은 애 너까지 왜 이래? 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작은 아들을 잘못 키운 게 아니라 큰 아들을 잘못 키운 거겠죠. 뭐? 이게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우리 아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요. 어머님 행동, 언행 전부 다 불편했어요. 근데 형님 때문에 항상 그 정도로 말하고 넘어간 거예요. 형님이 괜찮다고 해서. 그게 뭐? 그 멍청이가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큰 소리를 내? 형님은 아주버님 때문에 이 집에서 견딜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바람을 피우셨고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파렴치해요?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쏟아냈어요. 남편도 놀란 눈치더군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필 새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아주버님을 보니 이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믿은 형님이 안쓰럽더군요. 이제 걔는 우리 식구 아니야.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아픈 애를 누가 돌봐? 네가 돌볼 거냐? 이쯤에서 이혼하는 게 맞다. 그럼 어머니는 누가 돌봤는데요? 어떻게 어머님 입에서 아픈 애를 누가 돌보냐는 말이 나와요? 그럼 내가 돌보리?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마라. 첫째야, 새 장가 들면 그만이야. 어머님, 형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아플 때 누가 간호했어요? 형님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바람 피운 거 알았으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새 장가를 들라니요? 그럼 아픈 애를 어디다 써먹어? 이혼하는 게 맞지? 우리 아들 고생시킬 일 있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과 자기는 이 일과는 관련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아주버님을 보니 화가 치밀었죠. 저는 지금껏 살면서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나쁜 인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시는 거에 분노를 느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 깊은 면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형님에게 비록 저렇게 매몰차셔도 제가 모르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금껏 자신을 돌봐온 며느리를 아무렇지 않게 쫓아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둘째 아들도 이혼시키기 싫으면 제 앞에서 형님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파렴치해요? 정말 실망이네요.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 얘 좀 봐. 기가 막혀 정말.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나 전부 똑같네, 똑같아. 어머님이 그런 말씀할 자격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시댁을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 남편도 어쩔 수 없는 눈치더라고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을 비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당당해 보이더군요. 그동안 보였던 언행이나 행동이 오히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어찌나 화가 나는지 좀처럼 화를 감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놀라 형님의 전화를 얼른 받았죠. 형님,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동서, 연락을 많이 했었네. 난 병원에 있어서 동서가 이렇게 연락한 것도 몰랐어. 미안해, 늦게 연락해서. 아니에요, 형님. 정신없고 힘드실 텐데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형님은 멀지 않은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전화를 끊고 당장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죠. 나는 형님 병원에 가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형님이 병원 주소 보내주셨어. 지금 병원에 가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상태를 직접 봐야 할 거 아니야. 저와 남편은 집으로 오는 내내 실랑이를 벌였어요. 남편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시댁 편을 드는 것 같아 속이 상하더군요. 남편은 난감하다는 얼굴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형님을 당장 보고 싶었어요. 시댁에 다녀오니 형님이 더 그리웠죠. 속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형님의 상태를 봐야지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희 부부는 입을 꾹 다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딴엔 단호한 저에게 속이 상한 모양이더군요.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죠. 명백하게 시댁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갈팡질팡하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다시 가방을 챙겼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더군요. 나 말릴 생각하지 마. 누가 봐도 이건 시댁 사람들이 너무했어.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진짜 소름 돋더라. 여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나는 이제 시댁 식구들이 너무 질렸어. 당신도 직접 눈으로 봤잖아. 어머님 아무렇지 않으신 거. 어머님 아플 때 형님이 어떻게 했는데 아픈 애를 어디에 써먹냐는 소리를 해? 그건 나도 어머니가 너무했다는 생각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너무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나 말리지 마. 당장 형님한테 갈 거야.
남편은 그제야 아무 소리 못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계속 큰 소리를 내니 남편은 대꾸도 못했죠.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던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말도 없이 나간 남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남편도 속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죠. 저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어요. 더 늦으면 형님에게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한참 밖에 있다 들어오더니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들고 오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 통장을 꺼내놓았죠.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리고 이건 차 바꾸려고 모아둔 돈인데 당신만 괜찮다면 이 돈 형수님한테 드리는 거 어떨까?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안 그래도 형님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도와드리면 좋지. 내가 정말 형수님한테 미안해서 그래. 저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형님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그럼 나는 형님 병원에 빨리 다녀올게. 저는 남편이 통장을 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기쁘더군요. 저는 남편이 건네준 통장을 들고 형님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마른 형님이 더 말라 있더군요.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님의 손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동서가 와줬구나.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동서도 참 사람 좋아.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제 시댁 가서 제가 싹 다 뒤집어 놓고 왔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동서, 날 위해서 그러지 마.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좋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형님, 저는 끝까지 형님 편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형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스쳐가 분노가 일었죠. 아주버님은 또 어떻고요? 그렇게 사람 좋은 모습을 하더니 결국 형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동서,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말해도 될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무슨 부탁인데요? 형님,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 이쪽 주소로 좀 옮겨줄 수 있겠어? 부탁해. 혼자 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거라면 들어줄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이 어딜 간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 하시는데요? 병원에는 다 이야기해놨어. 근데 혼자 가려니 엄두가 안 났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서 그래. 동서한테 부탁 좀 할게. 저는 형님의 부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밤에 어딜 가려고 하시나 싶었죠. 전 형님을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완고하게 지금 그 주소로 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형님의 짐을 옮기고 조심스럽게 형님을 제 차로 모셨어요. 형님은 바짝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려 주셨죠. 저는 오면서 인출한 돈을 형님에게 건넸어요. 형님은 돈 봉투를 받고 놀라는 눈치셨죠. 이게 뭐야, 동서? 이걸 왜 나한테 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형님, 빨리 치료받아서 건강해지세요.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동서, 이거 다시 가져가.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음에 형님 건강해지시면 저희한테 맛있는 밥 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형님은 말없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도 눈물을 꾹 참아야 했죠. 저는 어서 빨리 형님이 건강해지기를 바랐어요. 그곳이 어디든 형님이 원한다면 데려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형님이 아프셔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걱정이 됐지만 배려심 많은 형님이 이 밤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시니 이유가 있겠거니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형님과 함께 종이에 적힌 주소로 향했죠. 근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꽤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전 어리둥절한 상태로 차에서 내려야 했죠. 형님이 병원을 옮기시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 문 앞에 흰 가운을 입은 분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전 빨리 형님을 부축했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은진이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네? 형님 가족분이세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자고 하신 거예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동서.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에게는 가족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의아했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내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죠. 그리고 원장 선생님 뒤에서 누가 나오는데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서 얼굴은 선명하게 볼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천천히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형님 얼굴과 굉장히 비슷하더군요. 저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형님을 바라보니 형님은 희미하게 웃고 계시더군요. 저는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당황했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형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죠. 저는 받기만 한 거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시댁 식구들 다 외면할 때 내 편이 되어준 건 동서밖에 없어. 남편 때문에 버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 동서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이러지 말고 어서 들어갑시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형님의 친정엄마였어요. 형님의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그 뒤로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재혼을 했지만 형님과 꾸준히 연락도 하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형님이 먼저 엄마의 재혼을 위해 연락을 줄였다고 해요. 역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형님다운 행동이었죠. 형님은 그 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쭉 살았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엄마를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처음 인사를 하신 형님의 삼촌은 이 병원의 병원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밤중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이 놀랍기만 했죠. 알고 보니 형님 집안은 대대로 땅을 많이 가진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형님의 어머니도 재혼 후 다시 일을 하면서 교수로 오래 일하셨고 삼촌은 의사가 되어서 따로 병원을 개원했다고 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안심했어요. 형님이 편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동서, 날 여기로 데려와줘서 고마워. 나 치료 열심히 받을게. 그리고 동서한테 받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님, 저는 한 게 없어요. 형님,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꼭 다시 건강해지셔야 해요. 그럼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힘내야지. 고마워, 동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얼떨떨한 기분이었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형님 혼자서 어떻게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그래도 형수님한테 든든한 가족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이제 형님이 치료에만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당신 운전 많이 했겠다. 얼른 쉬어. 다음엔 나도 같이 형수님 뵈러 가야겠다. 남편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진심으로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가벼운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형님과 문자를 나눴죠. 형님의 암은 다행히 국소 진행된 상태라 수술과 치료만 잘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더군요. 전 주말마다 형님 병원에 들렀어요. 그날 주말도 병원에 들르던 참이었죠. 그날은 남편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형님 병실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의 정체를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형님의 병실에 찾아온 사람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었어요. 아가, 그동안 내가 미웠지?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마음 많이 아프게 한 거 잘 알아. 근데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까지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당장 나가세요. 내가 은진이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러 왔어. 다 내 잘못이니 우리 아들만 용서해줘, 응?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뻔뻔한 얼굴로 사과를 하더군요. 남편이 며칠 동안 표정이 안 좋더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최근에 결국 형님의 병원과 형님 가족들에 대해 말을 한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길 찾아오실 수 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형도 어서 나가. 내가 은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너희 다 나가라. 그래, 재수 씨랑 둘째는 나가 있어.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열이 확 오르더군요. 형님을 두고 바람을 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모습이 뻔뻔하더군요. 형님 집안에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도 주워 먹겠다고 온 시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평생 이 인간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죠. 은진아, 아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우리 용서해 줄 거지? 그리고 내가 큰애 단단히 혼냈다. 이제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만난다고 약속했어. 시끄러우니까 그만 나가주실래요? 저는 그 집을 나왔을 때부터 그쪽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진아,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심한 말이요? 진짜 심한 말 해드려요?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내 병실에서 당장 나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실수한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응? 입 좀 다물어 줄래? 나는 당신 말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 형님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매몰차게 시댁 식구들을 외면했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왔을 때 마음 약한 형님이 흔들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형님은 단호하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쫓아내더군요. 쫓겨난 후에도 시어머니가 미련을 못 버리고 병실을 기웃거리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병원에서 끌어냈죠. 어머니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왜 창피한 건 제 몫인데요? 형도 어쩜 그렇게 뻔뻔해? 앞으로 저도 어머니랑 형 없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둘째 너까지 왜 이래? 그럼 나랑 네 형은 어떻게 살라고? 왜요? 형 재혼시키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그것도 물거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말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병원을 떠났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아내와 사별해서 아내가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이 멀쩡히 살아있고 자신이 바람 상대인 것을 안 여자는 아주버님을 매몰차게 차버렸다고 하더군요. 재혼을 할 거라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찾아와 형님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맨날 무시하던 며느리가 부잣집 딸이라니 많이 놀라셨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스스로 걷어찬 복인데 남편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뻔뻔한 모습에 이골이 난 것 같았어요. 남편도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안 보겠다고 큰 소리쳤죠. 처음 남편이 그 소리를 했을 때 저는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이후 남편도 정이 완전히 떨어진 건지 정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연락을 딱 끊어버리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죠. 그 사이 형님은 수술을 잘 마치고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계속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하더군요. 형님, 안색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다 동서가 도와줘서 그래. 몸도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형님, 너무 보기 좋아요. 얼굴 좋아 보이시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나 동서 덕분에 많은 게 변했어. 삶이 변했다고 할까? 앞으로 나도 동서처럼 당당하게 살려고.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그래도 형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 저도 기뻐요. 저도 항상 형님 응원할게요. 배우고 싶은 게 진짜 많아.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동안 왜 그렇게 다 포기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형님은 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손도 야무지고 머리도 엄청 똑똑하시잖아요. 동서도 참. 그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생긴다. 나 미술, 글쓰기, 뜨개질 이런 거 다 배우고 싶어. 형님은 해맑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형님이 다시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별꼴을 다 당하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나랑 우리 애들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형님, 힘들고 속상했던 일은 다 지워버리세요. 형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형님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처럼 형님은 이전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형님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은 제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형님은 저희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주소를 보내셨죠. 저와 남편은 형님이 준 주소로 형님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대뜸 건물을 하나 보여주시더군요. 여기 어때? 여기 역도 가깝고
근처에 볼 것도 많아서 유동인구도 많은데. 좋은데요? 근처만 봐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 건물을 내게 주셨어. 내가 맡아서 관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네? 이 건물이요?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 짐작은 했지만 더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러게.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실지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이 건물 1층을 둘이 써보는 건 어때? 네? 저희가요? 이건 형님한테 주신 건물인데, 이 건물 1층을 저희가 어떻게 써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줘. 엄마가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나도 엄마 의견에 동의해. 둘이 이 상가를 써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상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장사 잘 되면 건물주인 나한테도 도움되는 거니까 주는 거야. 사실 상가짜리가 너무 좋아 처음엔 형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딱 봐도 정말 비싼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이 건물의 1층을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셨어요. 결국 남편은 이전 가게를 정리하고 형님 건물 1층으로 가게를 옮겼죠. 그 후 남편의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저도 퇴사를 하고 지금은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매일 겪는 중이에요. 며칠 전엔 가게 최고 매출을 찍어서 조카들이랑 형님을 초대해 파티를 즐겼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역시 가게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보는 눈이 좋다니까. 둘 다 몸 관리 잘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요즘 매출이 계속 올라서 신기해요. 가게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다른가 싶고요. 원래 잘 될 가게였는데 위치가 아쉬워서 조금 덜 됐던 거지. 잘 된다니 기분 좋다. 장사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저는 즐겁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 일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남편도 가게를 옮기고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게 변하다 보니 체감하는 게 클 수밖에 없겠죠. 저희 부부는 시댁 쪽과 아예 인연을 끊었어요. 듣기로는 아주버님이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형님에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벌을 받은 거죠. 형님은 요즘 조카들과 여행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는 삶에 푹 빠져 있어요. 저도 가끔씩 형님과 취미를 공유하며 잘 살고 있죠. 여러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제 소신대로 살다 보니 좋은 행운을 얻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소신을 잃지 않고 남을 도우며 잘 살다 보면 반드시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